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의 김유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죠. 직업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통 능력과 함께 또 해당 직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어요. 인사PR 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과 함께 경영, 회계, 사무 분야 중에서 공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NCS 속에서는 공정관리로 되어 있지만 이제 네. 일반으로 기업에서 보면 생산관리라는 파트 속에 들어있는 전체가 공정관리라고 약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공정관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NCS에서는 이제 공정관리라고 네. 칭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관리에 대한 네. 얘기를 실제 이제 공정관리팀이라고는 잘 없습니다, 기업에서. 아, 그렇군요. 생산관리팀이라고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은 조금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생산관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지 좀 막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서비스 업종보다는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모든 부분이 생산관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제조업 기반으로 가신 분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조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그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영, 회계, 사무 중에 생산 품질 관리, 그 하부의 생산관리 하부에 있는 공정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는 해분류에서는 공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정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이제 회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보면 오히려 생산관리라는 걸로 대변할 수 있는데, 물론 NCS상에서는 생산관리가 뭐 구매 조달, 그다음에 자재관리, 그다음에 공정관리, 그다음에 SCM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관리라는 부분을 대변하는 직무가 공정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관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직무의 정의를 내린다면 실제 NCS상에서는 생산 및 제조 현장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품질, 원가, 납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 투입으로부터 제품 산출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실제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라든지 그걸 예측해서 일정의 품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가. 그리고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납기에 만족시켜서 그걸 전체적으로 생산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상품화하는 것이 공정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는 실제 기업 내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모두가 가진 필수 조직이기 때문에 이 공정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공정관리, 생산관리 파트에 지원 안 하시더라도 엄밀히 와서 이제 연구개발이라든지 설계, 그다음에 품질관리, 뭐 이쪽의 분야에 지원하시더라도 이 공정관리, 생산관리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실제 능력 단위로 보면 생산 공정관리라고 제목되어 있지만 실제 보면 능력 단위 구분은 첫 번째가 생산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보다는 생산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정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설계, 편성, 그다음에 작업 계획을 실제 이제 생산을 하는 작업 계획 수립, 그다음에 그 각자의 작업에 대해서 표준 시간을 측정하는 표준 작업 관리, 그다음에 공정 내에서 품질 관리에서도 물론 하지만 공정 생산 관리 내부에서도 공정에서도 일정의 품질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공정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나 보정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설비의 일상적인 관리나 보정 관리는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공정 관리, 생산 관리 팀 속에서 하지만 큰 기업으로 가면 요거는 약간의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생산 기술이란 파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좀 대기업으로 하면 아마 생산 기술팀 또는 공정 기술팀이라고 따로 해서 설비 부분에서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지표 관리, 이거는 이제 목표에 대한 지표 관리고, 그다음에 공정 개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설비 자산 관리까지의 전체적인 생산 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자재 부품이 들어와서 일단 생산이 되고 완성품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공정 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능력 단위별로 좀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엄밀해서 이제 그 생산 설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전체적인 생산 그 마냥 좋은 제품이라고 마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고객이 원하는 생산량 또는 기존의 생산 그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 실제 우리 회사 내의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량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보통은 연 단위별로 판매 계획 또는 뭐 판매 계획을 기반으로 연 단위 중심으로 하지만 이걸 연 단위에서 다시 월 단위 세부적으로 주 단위로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계획 파트는 이제 전체적인 생산량과 거기에 대한 각각의 아이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제품,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제 그 상품의 생산량을 위해서 실제 인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될지, 자재를 어떻게 투입해야 될지, 설비를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이걸 전체적으로 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회사 내 경영 계획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 생산 계획 부분은 전체 생산 공정관리팀 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장 좀 선임이라든지 매니저 직군에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능력 단위에서는 보면 실제 보면 공정을 운영하는 쪽인데 공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순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정 계획 실제 생산을 위한 그 생산 그 계획이란 것은 전체적인 회사 내의 생산 계획 파트를 담당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공정 부분에서는 실제 각각의 생산 계획이 전체적으로 회사적으로 따로 있더라도 실제 보면 각각의 상품별로, 각각의 아이템별로, 각각의 공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각 공장 그래서 실제 조금 더 얘기하면 뭐 현대자동차가 전체적인 뭐랄까 자동차의 부품, 자동차에 대한 모델을 그 생산량을 하는 것은 생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실제 보면 그랜저 부분, 실제 그랜저 부분에서 그 특정의 공장에서 실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짜는 것이 이 공정 운영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산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각의 작업자의 작업성까지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품이라든지 리드 타임, 그다음에 재고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실행하는 안을 만드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뭐냐면 공정 편성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계획에 이제 수립이 되면 그걸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계산해야 된다. 실제 만약에 완성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리드 타임이 가고 거기에 대한 작업이라든지 작업자, 설비,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리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생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편성을 어떻게 해서 실행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작업장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뭐랄까 각각의 부품이라든지 조립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 작업자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설비 부분도 어떻게 배치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게 공정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능력 단위에서는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생산 계획이 짜여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다른 상품의 베이스로 짜는 거 이외에 거기에서 연 단위, 월 단위가 되면 그걸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주간 단위, 그 다음에 일 단위로 이것을 기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업 투입 계획, 실제 보면 치공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걸 단순히 투입하는 게 아니고 설비라든지 치공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것들을 분석하는 부분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작업 부하 조정이라고 하면 실제 계획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했다고 했는데 실제 작업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비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저하, 품질 불량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조율하는 것이 작업 부하 조정이라고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작업 진도 관리라고 해서 특정의 생산량을 대부분은 생산 공정 관리에서는 특정의 오늘 일간 2,000개 생산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목표에 대해서 만약에 초과한다면 그 초과에 대해서는 재고를 또 분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미진하다면 그게 실제 판매랑 어떻게 지장이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작업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작업 계획 수립이라는 능력 단위고요. 그 다음 능력 단위에서는 표준 작업 관리.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예전에 경영학에서 많이 배웠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표준 작업이라는 것은 실제 각각의 생산이 엄밀히 와서 이제 정해지지 뭐랄까 뭐 작업자의 특성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리드 타임이나 생산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뭐랄까 표준 시간이라고 설정을 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좀 지킬 수 있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품질,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실제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실제 작업자의 뭐랄까 작업 반경이라든지 행동 분석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제품을 완성품을 나오기 위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것까지 측정을 하는 경우다. 근데 이게 표준 작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는 맞지만 이 부분이 실제 현업에서 실제 현실에서는 조금 뭐랄까 작업자의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약간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냐하면 단일 제품, 단일 사양을 많이 생산했지만 요즘에는 단일 제품, 단일 사양이 아니고 다품종, 그다음에 뭐 각각의 고객에 맞는 맞춤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각 추가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이해한다면 자동차가 예전에는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표준 작업을 선정하기, 표준 시간이라든지 표준 작업을 선정하기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는 엄밀히 해서 하나의 차도 옵션이 다르거나 그다음 다른 옵션을 추가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굉장히 고객 선호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표준 작업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이게 가장 표준적으로 이걸 만들어야지 생산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평균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 표준에서 벗어나면 그 비효율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작업 관리, 그래서 얘기를 하면 작업자의 라인의 특성에 따라서 일정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 거기에 대한 작업, 그 다음에 자재부터 시작해서 토탈 표준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공정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품질관리팀이 있는데 왜 공정은 또 품질관리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품질관리팀에서 하는 품질관리는 실제 보면 수익검사,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전체 라인을 다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공정의 품질관리도 같이 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생산관리, 공정관리에서도 자체적인 품질을 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뭐 가장 공정 품질을 관리하는 항목들을 여러 가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주검사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공정관리팀, 생산관리팀 내에서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사례 분석, 거기에 대한 조치. 왜? 바로 그 부적합품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생산 공정관리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활용해서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하는 부분이 공정 품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품질 관리는 실제 외부적에서 생산 라인보다는 물론 생산은 속에 들어가 있는 분야지만 생산 라인 엄밀히 말해서 공정 생산 관리보다 밖에서 전체적인 부품의 품질 관리, 그 다음에 공정의 품질 관리, 완성품의 품질 관리, 전체의 회사의 전체적인 품질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공정 품질 관리는 실제 자체적으로 생산 관리나 공정 관리팀에서 각각의 라인별로 각 제품에 대해서 중간중간 품질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고객에 대해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공정에서도 1차,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서도 품질 관리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보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설비 이상 관리. 이거는 얘기했듯이 요즘은 대부분의 작업자에 대해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장치나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반자동화, 자동화된 설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설비의 오류라든지 그게 생겨버리면 거의 라인이 정지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비 일상 관리라고 해요. 이거는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평소에 일 단위, 주 단위 이래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설비 일상 관리라고 합니다. 설비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점검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상 점검이라고 했는데 일상 점검에는 이게 각각에 있습니다. 일 단위, 월 단위, 뭐 주간 단위로 각각의 이제 점검할 파트는 조금씩 다르게 나누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점검, 왜 설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가 만약에 고장난다면 자주 복원이라든지 실제 보면 자주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청소나 세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걸 하지 못한다면 과연 외부에 실제 보면 설비 만든 제작이나 AS 하는 쪽에 언제 맡겨야 되고 그게 작업성까지 생산량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주말이나 이런 단위로 가장 하면 좋겠지만 그 대부분이 AS 부분도 주말 단위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정관리에서 자체적으로 이 설비가 중단되더라도 생산량이라든지 회사 전체 이익에 조금 덜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는 대부분이 생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만 공정관리 속에 들어간 직무지만 대부분의 큰 회사는 이게 생산기술팀이라고 별도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직무 숙련 기간이 약 1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엄밀해서 이제 주어진 매뉴얼이 있고 주어진 일상적인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권이 높은 본보다는 조금 낮은 친구들을 많이 엄밀해서 신입사원도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큰 회사든 큰 규모나 이런 데는, 장비의 설비가 굉장히 크다, 첨단화가 돼 있다면 대부분이 대졸 사원들을 뽑아서 이걸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뭐랄까, 일상적인 설비다라면 이 부분에서 오히려 전문졸 친구들을 많이 뽑아서 활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설비 일상관리 파트고요. 그다음에 설비 일상관리를 실제 그 이후에 이제 설비에 대한 보전 계획. 이거는 뭐냐면 설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기 점검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보전할 건가를 하는 부분이 설비 보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가 고장 난다고 단순히 뭐 빠른 시간 내에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뭐랄까 스케줄, 생산 라인의 스케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설비가 똑같이 고장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주기로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걸 어떤 체크리스트 어떤 부분을 일상 관리하고 어떤 부분을 주간 관리하고 어떤 부분을 월간 관리하고 어떤 부분을 연간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또 조금 더 강조되는 게 예지 보건이라고 해가지고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고장 나기 전에 이것을 엄밀해서 조금 더 미리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전 계획은 전체적인 설비에 대한 수리, 그다음에 거기에 정기 점검 뿐만 아니고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설비 보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공정 관리 부분에서 이제 지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표 관리는 엄밀해서 뭐냐면 모든 게 이제 요즘에는 기업들이 KPI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팀별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 공정 관리 있는 부분만 아니고 전체 대부분의 NCS 부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공정관리팀이 실제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목표 대비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불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리드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재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연초에 사업계획상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지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지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공정 관리에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뽑고 그걸 연간 계획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일상 관리 월간 주간별로 다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미진 상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더 잘하는 건 또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공정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일상적인 공정만 놔두는 거 아니고 계속 공정에 대해서 새롭게 바꾸고 문제점을 찾고 그걸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엄밀해서 표준화된 상품, 표준화된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표준화된 공정, 표준화된 작업성, 표준화된 시간으로 그냥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똑같은 제품이나 똑같은 품질이라도 조금 더 빠르게
그다음에 조금 더 실제 보면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공정에 대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것을 하는 건데 실제 공정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분석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성과 이거는 성과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보면 금액 단위로 막 산산합니다. 실제 보면 이 공정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을 뭐 너트를 결합하는 것이 실제 보면 너트가 아니고 용접으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하면서 너트라든지 작업성을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당 실제 보면 3,000원이 절감됐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면 전체 생산량을 곱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이 공정 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평상시로 공정관리팀 자체적으로 하지만 품질관리팀, 뭐 설계, 뭐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하는 부분이 있고 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일상적인 거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진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오히려 이걸 개선 건수라든지 개선 금액을 오히려 개인별로 목표를 주면서 그걸 굉장히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요즘 현대적인 공정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관리의 마지막에는 이제 설비자산관리인데 이 자산관리는 실제 보면 뭐냐면 설비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에 대한 자산관리 부분인데 이거는 엄밀해서 회계나 격리 부분도 하지만 실제 보면 설비 자산에 대해서 뭐랄까 감가상각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수율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설비 자산관리는 이제 전체적인 생산의 흐름의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설비를 어떻게 파악하고 설비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간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공정관리에서 좀 빠졌는데 아까 했듯이 이제 NCS 상에서는 빠졌는데 실제 보면 이제 공정을 완전히 설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공정을 설계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하는 생산 기술팀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공정 설계라는 부분은 생산의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A라는 방식으로 하다가 뭐 자동차 도요타 방식으로 하다가 아니면 현대처럼 이런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이건데 이거는 생산 기술팀에서 대부분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시면 새로운 공장이라든지 새로운 설비를 만들면 새로운 공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레이아웃 실제 보면 작업자는 어떤 위치에서 있고 거기에서 80도를 꺾어서 설비는 어떻게 놓고 설비에서 거기 몇 센치를 떨어뜨려 놓고 이런 레이아웃 전체적인 공정을 그리는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이건 공정 설계인데 이 부분은 NC에서 약간은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기업 내에서는 생산기술팀, 공정기술팀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기술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아까 유지보수는 조금 더 신입사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 설계, 생산 라인에 대한 설계 부분 거기는 오히려 조금 더 연차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를 실제 보면 능력단위 구조도로 보면 이게 3단위부터 7단위로 쓸 수 있는데 3단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신입사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단위에서는 공정품질관리라든지 설비일상관리 이거는 조금 뭐랄까 매뉴얼대로 접근하거나 기존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4단위, 5단위 올라가고 6단위 정도 되면 공정을 설계하는 부분 아까 그 부분 그 다음에 7단위 되면 생산의 계획을 수립하는 전체적인 총괄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차별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공정관리나 생산관리팀에 들어가면 각각의 신입사원 때는 저 3단위, 그 다음에 조금 더 주임이나 대리될 때는 4단위, 그 다음에 과장이나 돼서는 5단위 이렇게 점점 본인의 업무 포커스가 영역이 넓어지신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전문화된 파트를 주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 조금 더 넓은 파트, 그 다음에 조금 더 정의되면 넓은 파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전문가가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생산 계획 수립 파트로 전반적으로 CDP가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정관리에서 진짜 기본 역량은 뭘까?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정보 수집 활용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은 왜냐하면 이게 항상 생산 라인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없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불량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불량이 나타나서 그걸 빠른 시간을 순발력 있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생산이 뭐 정상적으로 목표 대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엄밀해서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부분이 다른 영역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관리, 생산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면 현장 작업자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리더십이 있다. 그다음에 소통을 잘한다 부분은 공정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지식인 부분에서는 생산, 공정, 품질, 제품이 저만한 건 다 있어야겠죠. 그리고 생산에 대한 관련 지식, 진짜 가장 좋은 거는 그 상품, 그 공장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특정 회사가 된다면 공정에 대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한번 그려보는 건 좋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관계없고 그다음에 자료를 조사해서 가는 게 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계적인 거나 IT 관련 지식도 일부적으로 식스시그마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엑셀이라든지 이런 활용 능력을 키워놓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은 공정관리사, 공정관리기술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그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영지도사라는 부분도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엄밀해서 가장 좋은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각 제품이라든지 부품에 대한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낫겠고요. 그다음에 식스시그마 이런 것들은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굳이 없어도 되지만 그냥 교육을 통해서 따실 수 있으면 따는 것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채용 전망은 이게 공정 부분이 우리 이제 글로벌 소싱이 되기 때문에 엄밀해서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생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뽑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글로벌 소싱됐던 것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두 가지가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공정이라든지 생산 라인에 대한 특성만 굉장히 아는 친구를 원했지만 이제는 생산이나 품질 전체적인 융합적인 인재, 경영적인 사업도 그다음에 엄밀해서 회사 이익이 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자면 가장 중요한 건 공정관리에서는 정확한 부분입니다. 생산에 표준화된 걸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엔 현장 작업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이 경험이 있는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취업 전략에서는 생산이나 그 상품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사전 이해,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내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안 되고요. 실제 큰 공장이 아니고 작은 공장. 간의 수공업동 관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들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의 경험을 장점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관리, 생산관리라고 이해를 속히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거는 공정이나 제품의 이런 라인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통이라든지 리더십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경험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들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오늘은 경영회계 사무 중에서 공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소통과 그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소통과 리더십 키우려면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소통과 리더십을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면접에 굉장히 잘한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어진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워크, 팀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 근데 기업이 진짜 좋아하는 거는 팀풀이나 조별 과제가 아니고 그럼요. 혹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들, 학교를 벗어난 이런 활동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창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찾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막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을 때 소통과 리더십에 이제 좀 능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강의를 잘 들어봤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활용과 또 학습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